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28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굉장히 또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크게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와 코스닥을 다 이제 매도를 하면서 장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지수가 밀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올라가던 주식들이 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이한 종목들은 천연가스 관련해서 천연가스 쪽이 좀 급등을 하면서 그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팜스토리라든지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 이런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만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우량주들은 좀 조정을 계속 받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카카오라든지 현대차, 기아차 같은 그런 우량주들은 오히려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은 종목 강세 장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게 수익을 크게 얻기 힘든 장이고요. 그런 종목들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좀 더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주의를 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저점 라인을 또 무너뜨리는 긴 음봉이 나왔고요. 결국에는 고점이 낮아지는, 점점 이제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하방으로의 압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그 헝다그룹이죠. 또 부채가 만기 부채가 또 다가오면서 그 이자가 이제 500억이었나요? 500억 정도를 납부를 할 수 있을지, 그러고 그 중국의 이제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률도 지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뭔가 동시다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에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좀 모순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 장세가 나왔고, 그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는 침체되었지만 사실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물 경제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증시로 이제 뻥튀기 되는 그런 움직임이 많았죠. 그래서 사실 이번 상승 구간에서 그 뻥튀기, 그러니까 자산을 흔히 이제 복사라고 하죠. 돈 복사를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좀 실무 경기가 회복되니까 또 이제 그런 뻥튀기를 좀 줄여야겠죠. 그래서 그 뻥튀기를 줄이기 위해서 테이퍼링이라든지 그런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간 이제 출렁거린 거죠. 사실 경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타격을 입었다가 또 억지로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풀었더니 그 돈이 경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투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으로 다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GDP가 성장을 했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튼튼하게 성장하는 경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버블이 터졌을 때는 굉장히 큰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증시 분위기가 저는 좀 찝찝합니다. 지금은 고점 부근에서 음봉이 연달아 나오면서 이제는 조정기에 접어들 수 있겠다라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은 이럴 때면 주식을 쉬어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제 떨어질 때까지 그냥 주식을 쉬었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너도 나도 이제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제 좀 분석을 해서 전달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상황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좀 보게 되면 기관은 계속 나가고 있고요. 외국인이 그래도 오늘 코스피를 또 매수를 했지만 크게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환율이 또 올라가면 또 이제 금리 인상 테이퍼링이 진행되면 언제든지 외국인도 대량으로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그런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월봉이 음봉으로 전환이 되었고, 특히 이제 이런 이평선이 모인 지점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이평선이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은 이제 전형적인 하락 추세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코스닥 또한 강하게 버텼지만 결국에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보다도 이제 코스닥이 지금 이 매도 물량이 많이 나고, 특히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를 포함해서 코스닥 지수도 모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빠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환율도 보시게 되면 또 오늘 6원 올라가죠. 1187원. 결국엔 환율은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증시는 이제 점점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환율도 이렇게 고점을 찍을 그런 고점 라인까지 1250원 정도까지도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이득이죠. 네. 그래서 오늘 증시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뭐 선물 지수는 유럽 뭐 좀 많이 내리고 있고요. 1% 이상 내리고 있고, 미국 증시도 나스닥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채권은 미국 국채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국채금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죠. 1.5%대로 올라가면서 그간 이제 올라가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9월 23일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올라가가지고 1.5%대를 또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쪽에 증시가 또 타격을 입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전에도 1.8%대인가요? 2%대까지도 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주식 전체적인 주식 흐름이 좀 힘이 빠질 때가 되어 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350원 상승해서 21,000원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게 흘러갔지만 오히려 이제 두산중공업은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 가격도 뭐 100원 하락했지만 뭐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결국에는 두산중공업은 지금 하방 경직성이 확실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점 라인 자체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상승 추세에 진입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22,500원이 주요 저항선이고요. 이 저항선을 넘어주는지를 체크를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선이 또 이제 위로 계속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반등을 했을 때 이 이평선들이 모이면서 이 수렴 구간을 크게 만들어가는 거죠.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그래서 이런 라인을 또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 자체가 뭐 크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 뭐 하지만 다른 종목들 다 내려가는데 오늘은 잘 버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계속 뭐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있으면 이 의문 구름이죠. 의문 영역대로 주가가 이제 진입을 할 텐데 또 어떻게 이 의문 영역대를 벗어나면서 이평선이 위로 들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갈 것인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그 원전 테마들도 같이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고 오늘 다른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또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그 기대에 대한 움직임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 확실히 힘을 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형적으로 이제 뭔가 이런 큰 움직임이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는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세가 좀 끝난다 싶으면 거래량이 이제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를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라인을 형성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더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는 조금 이제 크게 큰 파동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다음 파동이 나올 때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또 힘이 실리면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의미 있는 거래량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2천만 주 정도까지는 좀 터져주면서 크게 이제 이 영역대를 뚫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적으로는 22,500원, 그리고 2차는 요 정도 라인을 진입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뭐 지금 당장에서야 뭐 2천만 주가 터질 만큼 두산중공업이 지금 뜨거운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을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세력은 이제 두산중공업을 모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쯤 되었을 때 원자력 관련해서 분명히 이제 대세가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력난, 특히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 전력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신재생 에너지로만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석탄, 탈탄소와의 방향과 원자력 발전의 그다음에 전기의 수요가 늘어나는 방향에 어, 이 원자력 발전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위험한 좀 부작용들이 있다면 그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R&D를 진행하면서 해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애매했던 부분이 있었죠. 네, 원자력의 핵 폐기물인데요. 그 핵 폐기물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지금 미국 쪽에서 승인이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기술을 상용화를 할 텐데요. 네, 우리나라 쪽에서도 그 핵 폐기 처리 기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중에 이제 두산중공업도 그 핵 폐기를 위한 용기를 납품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기술력이 높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게 주가가 형성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크게 네, 이런 식으로 월봉을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굳이 떨어지지 않고 기역자로 횡보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곧 네, 올해 말 정도나 내년 초쯤에 한번 크게 올라갈 시즌이 다가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꾸준히 한번 리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자자 수급은 기간 네, 조금 팔았고 외국인이 46만 주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또 오랜만에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네, 역시나 오늘도 매수를 해주면서 4일 연속 매수를 했고요. 꾸준히 이 물량을 모아가는 움직임이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이렇게 매수를 해줬고, 이제 계속해서 이 기간은 뭐 금융 투자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이쪽은 뭐 샀다 팔았다, 뭐 투신도 마찬가지고요. 샀다 팔았다 반복을 하지만 꾸준히 모아가는 연기금이 중요한 세력이고요. 그 다음에는 외국인 투자자도 사실 지분을 지금 잘 유지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네, 주가가 좀 올라가기 전에는 지분을 늘려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차트는 뭐 이 정도로 확인하고 네,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네, 여기 있네요. 지금 500만 주 이상으로 네,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좀 이제 상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오늘은 그래도 상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25만 주로 잔고가 좀 줄었고요. 실제로 이제 이 공매도 거래 자체가 75만 주로 많았던 날에 이렇게 공매도 거래가 잔고가 늘어나지 않고 감소를 했다는 것은 다행인 것 같고요. 최근에도 이제 계속 뭐 30만 주 정도씩 이렇게 공매도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좀 공매도 잔고도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두산중공업의 주가를 좀 보았을 때는 공매도의 영향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매도 잔고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조금씩 증가하는 방향으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주가가 거기에 맞게 이제 뭐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주가도 똑같이 저점을 높이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잔고는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상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상환이 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의 대차잔고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차잔고는 네, 결국에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또 이렇게 체결 325만 주로 또 늘었네요. 그래서 상한은 130만 주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이 차이만큼 200만 주 정도가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고가 2,300만 주까지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뭐 2,100만 주, 2,200만 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제 대차 잔고 2,300만 주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이 데이터와 비교를 했을 때는 뭐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뭐 유지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 잔고와 마찬가지로 대차 잔고도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주가가 확실히 이제 공매도가 주가를 눌리는 그런 느낌이 나고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제 종목 상세를 보았을 때는 네, 외국인 추정이 46만 주, 당일이 55만 주로 더 증가를 했고요. 어제는 이제 15,000주 매도를 했었지만 오늘 이제 55만 주 매수를 해주면서 또 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대로 네, 지분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분위기 자체는 네, 좋습니다. 두산중공업 증시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지만 두산중공업은 지금 원자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확실히 힘을 받아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이 정도로 확인을 했고요. 두산중공업 이제 소식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네, 두산중공업 독일 폐기물 에너지화 플랜트 수주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독일의 건설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턴키 계약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자회사가 있죠. 두산중공업이 두산 렌처스라고 하는데요. 독일의 비스파겐의 폐기물 에너지화 플랜트를 건설에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렌처스는 네, 전체 시스템의 턴키 계약과 그다음에 납품을 맡고 EPC 외의 건설 시운전 총괄 업체로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이 크게 참여를 하는 것 같고요. 시운전 기간이 이제 2024년으로 네, 그 전에 이제 완공이 되겠죠. 그래서 석탄 등 이제 고체 연료 연소시키는 화격자, 그다음에 보일러 건식 연도, 뭐 가스 세척과 물 증기 사이클을 포함한 공정 라인이 뭐 포함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산중공업이 이제 폐기물 플랜트를 또 유럽에서 또 수주를 했고요. 지금 폴란드 쪽에서 이제 크게 한번 수주를 한번 했었고요. 또 다른 데서 한번 수주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했는데 그 지역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 지금 이 폐기화 에너지화 플랜트죠. 폐기물 에너지화 플랜트를 좀 수주를 번번이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독일에도 진출을 하면서 또 이제 경쟁력을 그다음에 기술력을 입증을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원자력 발전 이외에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좋은 소식이 지금 나오면서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네,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앞으로의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지금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데 수소 최근에 수소 테마가 많이 뜨고 있죠. 근데 그 수소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고요. 네, 수소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만으로는 이제 앞으로의 전기차 수요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전력을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효율이 좋은 원자력 에너지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지구를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탈탄소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우리 인간들의 폐기물, 특히 이제 플라스틱과 같은 그런 폐기물을 또 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폐기물 에너지화 플랜트를 또 건설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물 부족 국가, 뭐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다 보니까 또 그런 물이 이제 부족해지게 되죠. 그래서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이렇게 건설을 하고요. 결국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쪽으로만 지금 두산중공업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서 앞으로 비전이 없는 분야는 저는 없는 것 같고요. 그 10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폐배터리, 네, 배터리 쪽 지금도 진출하려고 하고요. 폐배터리 재활용이죠.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의 지금 기술력 전체가 재활용에, 그러니까 재사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고, 친환경적으로요. 그래서 이 기업 자체가 앞으로의 트렌드에 맞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덩치보다 훨씬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재무 위기만 잘 넘기면 되었었는데 지금 재무 위기 잘 넘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 이전과 같은 그런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이나 그런 상황만 오지 않는다면 지금 무난하게 네, 계속 성장하는 기업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지금 계속
주식을 사모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삼성전자도 좋지만 이렇게 앞으로 대세화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두산중공업도 삼성전자와 같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으로 좀 발돋움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파동을 기다리고 있죠. 1차 파동 나왔고 2차 파동 나왔고 이제 3차 파동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3차 파동은 이제 앞자리가 4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3차 파동 이후에도 또 똑같은 이제 조정기를 겪고 뭐 그때는 이제 조정기가 얼마나 오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모릅니다. 네. 3차 파동이 4자 이후로 5, 6, 7, 8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튼 두산중공업은 굉장히 비전이 지금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야 빛을 뭔가 발하지 못하는 지금 매출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매출이 포함될 수 있는 매출이 상당히 크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소재주라든지 뭐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소재주들 있죠. 지금 요즘 종목 강세장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 종목들이 보면 실제로 매출이 막 그렇게 지금 당장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뭐 신공장을 짓고 앞으로의 그 시장 수요에 맞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이제 그 신사업들이 사업화가 진행이 되고 그런 수요가 기대가 되었을 때는 거기에 맞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요 정도로 확인을 좀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봉 저점을 찍고 반등을 시작했고요. 자, 어디까지 올라갈지 여러분들과 함께 꾸준히 리뷰를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